예, 압류의 본 절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재산 종류별 압류 절차다라고 나오는데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압류, 뭐 채권의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그냥 체크할 거 위주로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나 유가증권, 동산이라는 게 뭔지 알죠? 동산의 반대말이 뭡니까?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애들, 토지나 건물 같은 애들이 부동산이고 그 이외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요 전 시간 말미에 잠깐 예를 들어드린 뭐 강아지, 뭐 냉장고, TV 이런 것들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동산이죠.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이요. 유가증권의 의의는 뭐 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시험은 관계 없는 거고 그냥 상식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압류 절차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를 한다. 점유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요. 점유. 민법에 보면은 점유자는 그 소유자로 추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점유가 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땅이나 건물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거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나 등록부에 소유자로 올라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데 반해서 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물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내 소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지 않죠.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접점유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지금 내 집 안에 내 냉장고가 있을 테니까 지금 내 집에 냉장고가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점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점유가 중요합니다.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뭐 커다란 기계장치 같은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해야 된다. 그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빨간 딱지 붙인다는 얘기가 번쩍 들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됐고 이거는 지금 세무공무원이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나오는 거죠. 그거를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커다란 뭐 8톤 트럭 막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다 싣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나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예. 이거 앞에 천연과실이나 뭐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허가한 경우에 과실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과실은 사용 수익하고 있는 체납자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된다. 30일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공장에 압류를 하러 갔더니 커다란 기계장치가 있어요. 들고 오기도 운반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압류 딱지를 붙이고 왔거든요. 근데 압류 딱지를 붙이면 그거를 밖에다 처분하지도 못할 뿐더러 운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체납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세무공무원님들이 빨간 딱지 붙이고 간 그 기계요. 그거 빨리 돌려가지고 생산을 해야지 내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좀 얻거든요. 나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네, 사용하십시오. 라고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응답을 30일 내에 해야 된다고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출시문은 몰라도 되고요. 압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점유할 때 발생을 한다. 그 밑에 참고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채권의 압류도 뭐 별달리 볼 게 없습니다. 압류 절차를 보면 채권을 압류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압류나 모든 우리가 공적인 절차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된 자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뭐 2차 납세 의무자라든가 뭐 보증인이라든가 하다못해 요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질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되고요. 압류의 범위 별로 볼 게 없는데 세 번째 줄 보면 계속 수입에 대한 압류, 즉 급료 같은 거를 압류할 때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될 금액에 미친다.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다. 그럼 월급 통장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 금지 채권이 월급 중에 일부분이 있겠죠. 최소 185만 원부터 300만 원 넘는 금액은 뭐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렇게 깎을 겁니다. 만약에 압류 금지 된 급여가 250만 너무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270만 원이다.
압류 금지. 그러면 이 통장에 매달 500만 원이 꽂히면 그 중에서 270만 원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230만 원은 우리가 계속 압류해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그 통장에다가 묶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압류 통지를 우리은행이라고 치면 우리은행에다가 압류 통지서를 날리면 우리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500만 원의 월급이 들어오면 270만 원까지는 체납자가 빼가는 거를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23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이거 빼주면 은행이 나중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230만 원은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죠. 매달 230만 원씩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전부 다 압류가 쭉 연속해서 된다. 그 얘기가 연속되는 이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의 효과가 미친다라고 표현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